경업금지 의무 위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직접 상호를 만들고 메뉴를 개발하며 홍보까지 해 장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이미 자리 잡은 점포를 권리금을 주고 양도받는 경우도 있죠. 특히 큰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에게 점포를 넘긴 사람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점포를 연다면 내 점포는 영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법에서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인근에 경업금지 의무란 무엇인가요?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인이 계속해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해서 한다면 양수인은 영업을 양도받은 효과가 크지 않겠죠. 이러한 양도인의 행위로 인한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41조에서 아래와 같이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와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죠? 여기서 나와 상대방 사이의 점포를 양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결정을 아래에 소개해 드릴 테니 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는 소규모자 영업도 동일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경업금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경업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써놓으면 당연히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상법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법상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4-844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동일한 판례에서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지역 또는 인접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영업을 양도한 상대방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그 경업행위의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경업행위로 인해 양수인인 내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입증 정도에 따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도인이 계속 영업을 할까봐 걱정되는데 영업을 못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계속 위반하여 영업을 하게 된다면 양수인 입장에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 소 제기 전 양수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듯 영업을 양도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금지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받아두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나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원,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세요.